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이름 모를 사냐에 홀로 남겨진 영웅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죠? 빨리 모셔야죠. 70여 년 전 젖먹이 어린아이는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만나지 못한 그리운 얼굴이 있습니다. 아니 왜죠? 빨리 만나야죠. 하루 빨리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오늘은 호국 영웅들을 조국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국방부의 대표 보훈 정책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스페셜 게스트로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모셨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상우 기자를 대신해서 태진아로 변신해 날카로운 직무 공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이 태진아 재치 있습니다. 오늘 기대가 되겠습니다. 예. 네, 국민의 궁금증 해소 그리고 탄탄한 계획 속 시원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전문가들 모셨죠. 네. 호국 영웅을 찾는 일이라면 지구상 어디에도 가겠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장 허욱구입니다. 그분들을 모시는데 든든한 정책으로 방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유해발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병영정책과장 이상근 대령입니다. 호국 영웅의 신원을 유전자 감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한면수 교수입니다. 잠깐만요. 제 눈에 딱 걸린 게 있습니다, 지금. 자, 미래적으로 지금 국방부에서 두 분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일방적으로 국방부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유해 발굴 감식 단장님 출연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나오셔야겠죠. 근데 병영정책 과장님, 실례지만 여기 왜 나오신 건지 안 나오셔야 되는데 잘 나오신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유해발굴 감식단은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병영정책과가 불회인이라면은 이 유해발굴 감식단은 뭐 정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뭐 시행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될까요,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유해발굴 감식단은 국방부의 정책 결정 사항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저희 유해발굴단은 6.25 전쟁 시에 이제 전사를 하셨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서 그들의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국가의 보훈 사업이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과장님은 저기 현장은 안 나가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가요? 예. 국방부에서는 현장에서 유해발굴을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들을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또 자주 현장 방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하시고 계시면 두 분이 정말 잘 나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진 씨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분이 더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한 교수님. 네. 국내 최고의 법, 과학 분야, 특히 유전자 감식 분야의 또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서 산화하신 호국 영웅을 찾아주는 유해 발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본 사업 시작에 작은 역할을 한 사람의 하나로서 신원 확인의 황금 기준인 유전자 감식법이 좋은 성과를 내어 조국을 지킨 많은 전사자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으로 국민들의 나라 사랑이 더 고취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대국민 통합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 사업 시작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아, 네. 우리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 스페셜 게스트 우리 김재래 박사님도 한마디 하고 싶거든요. 사실 지금 방송 나왔으니까.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의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국민이 전쟁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희생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희생.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명예롭게 해주는 것만이 결국엔 이런 자발적인 헌신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 사업은 국가 의무 중에 정말 중요한 의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시작한 지 벌써 올해가 21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점점 더 궁금해지는 국민들 많이 계실 텐데요. 과장님 좀 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6.25 전쟁 50주년을 맞이하는 2000년 4월경에 육군본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예. 시범 사업 기간 중에 연 약 200에서 300여 분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큰 성과를 거둔과 동시에 국민적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2003년도에 포국보훈 관계관 회의 시 정부의 지속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사업 주체를 육군본부에서 국방부로 주체를 변화함과 동시에 약 80여 명의 인원으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 유해 발굴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적 근거가 2008년도에 마련되었는데요.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이 마련되었고 이듬해 2009년에는 국무총리령으로 국방부 관련 부처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정부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정책 철학의 일환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국방부의 대표적인 보훈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는 전국 약 한 40여 사여단급 부대에서 6.25 전쟁 당시 격전지를 중심으로 약 40여 개 지역을 선정해서 네. 지금 현 시각에도 우리 장병들이 전사자 유해 발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 호응도가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도 이제 많은 장병들이 현장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많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지난 겨울 동안은 푹 쉬었다는 겁니까, 단장님? 조금 실망이 됩니다. 아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몰아쳐도 유해 발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빨리 영웅들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저도 그러한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더 이제 저희가 살펴보면요. 동절기에는 저 땅이 얼게 되니까 땅을 파기가 쉽지 않고요. 또 혹석이라든지 또 거기에 장마철이 끼면 어차피 유해 발굴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통상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가족의 시료를 채취하는 업무라든지 감식이나 유전자를 분석하는 업무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도 신원 확인이 돼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유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먼저 2월 달에 신원 확인되신 분인데요. 고 손중철 일병님이십니다. 네. 이분- 사진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네, 사진을 한번 보고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일단 숟가락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숟가락. 그리고 뭐 벨트 같은 뭐 끈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신발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해를 발굴했을 때 발굴 현장에서 이제 그 유해와 같이 나온 유품인데 하나는 이제 허리띠가 되는 것이고 신으셨던 신발과 네.
대부분의 이제 숟가락을 지참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사연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은 삼남 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셔가지고 19살이 되던 1949년도에 결혼을 하셔서 아드님 한 분을 두셨습니다. 네. 6.25가 나자마자 이제 그런 행복한 가정을 뒤로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겠다는 어떤 의미로 자원 입대하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동강 방어선이 이루어지는 영천 일대의 보현산이라는 전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1950년 8월 국군 8사단은 북한군 15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보현산과 고모산, 수석봉, 봉화봉 일대에서 방어작전을 펼쳤지만 공세에 몰려 영천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사냐에 홀로 묻히게 된 호국영웅, 바로 고 손중철 일병입니다. 고인은 전쟁의 포성이 멈춘 뒤 59년이 지나고 나서야 후배 전우들에게 수습됐지만 가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던 아들이 우연히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류 채취에 참여했고 손중철 씨는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혼확인 돼서 이제 아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정말 믿기지 않은 현실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동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저희한테 이제 국립현충원에 아버님을 모실 때 산소에 있는 어머님을 다시 아버님과 합장하시겠다고 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단장님께서 이제 사연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웅들 빨리 가족의 품으로 이렇게 모셔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예. 저도 뭐 사연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가슴도 뜨거워지고 감동도 있고 또 다른 감동시라 또 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직접 준비한 거 맞습니까? 네. 이럴 땐 뭐다? 좋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의문의 도구들. 누구보다 빠른 스피드. 의미를 알 수 없는 지도 한 장.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실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 간절한 목소리 들리지 않으십니까? 추적 21년 호국영령의 유해 발굴 대작전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0년 10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야전부대 장병들의 유해 발굴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원도 양구군 일대에서 식별된 유해. 하지만 신원을 확인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유품들, 인식표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적은 계속됐습니다. 양구 수리봉 일대는 피해 능선 전투와 단장의 능선 전투 지역. 우선 이곳에서 전사한 전사자 명단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군인과 비군인 실종 처리 전사자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0월 추가로 확보된 유품까지 모두 확인한 결과 주인공은 바로 김아귀님. 그런데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었던 그는 다름 아닌 지게부대원.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긴급 전력 강화가 필요했고 유엔군은 1951년 6월 전투 병력 절감과 적시의 보급품 운반을 위해 민간인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바로 지게부대였습니다. 비군인 참전 노무자 유해 가운데 그는 최초로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스피드가 절실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그리고 호국영웅을 모시는데도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발걸음은 늘 분주합니다. 전투 기록 분석, 지역 주민과 참전 용사 증언 확보, 호국영령의 유해 발굴 실시. 그러던 중 2019년 발견된 유해와 인식표 하나, 6.25 전사자의 유해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스피디하게 신원 확인하기. 전투 지역 내 전사자 정보를 샅샅이 조사해 정밀한 감식 작업을 거쳐 신원 확인.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중동부 전선에서 휴전 성립 직전까지 전개된 노전 평전투에 참여했던 원영철 1등 중사였습니다. 이후 빠르게 전사자 명부와 전사 기록지를 확인.
발빠른 탐문 결과 유가족을 찾아내는 데 성공.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기간 한 달 하고 단 14일. 전사자 확인 작업 일의 최단 기간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일대 비무장지대. 휴전을 목전에 둔 1953년 6월과 7월. 이곳에서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긴 세월 발길이 끊겼던 그곳. 2019년 그곳에서도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DMZ 유해 발굴이 시작되고 얼마 후 한 전사자의 오른팔 유해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후 1m 이상 더 파내려가는 과정에서 적의 포탄을 피하기 위해 만든 대피호를 발견. 한 달이 넘는 기간 조심스럽게 발굴한 결과 완전 유해 형태로 발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유품이라고는 오직 깨진 철모 하나. 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오랜 시간 감식과 조사 끝에 신원 확인 성공. 주인공은 바로 2사단 32연대 소속으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장렬히 전사한 또 한 명의 영웅, 남궁선 2등 중사였습니다. 조국이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후의 한 위의 유해도 놓치지 않고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정말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저는 가족을 두고 혹은 우리 아들을 전쟁터에 보낼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우리 김진아 박사님은 남편을 두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북한 군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나가서 좀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지원해서 같이 싸우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오늘 김진아 박사님 다르게 보입니다. 네. 예. 이렇게 우리나라와 우리를 있게 해준 이런 호국 영웅들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 또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장님, 현재 지금 이름 모를 사냐에 묻혀 계실 분들의 유해가 얼마나 되고 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그런 유해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전사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6.25 전쟁 기간 중 전사하시거나 혹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총 16만여 명이 되시고요. 현재까지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분들은 약 2만 9천여 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인원들은 약 13만여 명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북한 지역에 약 한 3만여 명이 계실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네. 비무장지대에는 한 만여 명, 남한 전역에는 약 한 9만여 명이 현재 이름 모를 사냐에서 잠들어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유해 발굴을 한 인원은 약 한 12,000여 구 정도 되는데요. 네. 그분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유가족분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에 저희들이 각별히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네. 현재까지 약 6만여 회의 그러한 유전자를 시료를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원 확인돼서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사업 추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사실 전투 있었던 지역 샅샅이 조사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정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열심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옛말에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70여 년이 지나면서 6.25 격전지의 그러한 지형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국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일부 훼손된 지역도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좀 안타까운 것은 6.25가 발생된 1950년도에는 우리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런 의료 기록이나 혹은 개인 신체 정보에 대한 그러한 자료들이 미흡함에 따라서 발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확인이 좀 돼야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듯 유전자 시료 채취가 무엇보다도 전사자분들을 가족에게 모시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저도 이해가 돼요. 너무 막 변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가면 다 변해 있는데, 근데 신원 확인율이 2%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좀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CSI 뭐 보면은 금방 확인되고 그러는데, 당자님 왜 이렇게 좀 더딥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유해를 발굴을 하면 이 유해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단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해와 같이 나오는 유품 속에서 군번줄이라든지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수통 같은 게 나타나면 네. 거기서 이제 유가족을 찾아가기가 쉽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유품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해 주인을 찾는 방법은 그 유해가 발굴된 지점에 대한 정확한 전사의 기록,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전사자의 전사 위치 정보가 정확하다면 거기서 또 추적이 가능한데 사실은 그 기록은 전사 기록의 일부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전자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유해라고 하는 게 7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살산에 이렇게 막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부패도 많이 되고 훼손도 많이 돼가지고 유전자를 이렇게 찾아내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또 거기서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원 확인이 저조한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단장님 이야기 들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법이 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이거 아시죠? 이때 정말 신원 확인을 정말 너무 빠르게 하고 세계적으로 다 놀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국 영웅 유해 신원 확인이 왜 이렇게 낮다니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DNA 분석 기법으로 신원 확인을 한 사례는 1995년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인데 그때 네네. 희생자들을 우리가 최초로 이 DNA로 신원 확인했고요. 1997년에 괌에 우리 민간 항공기가 추락한 사건도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건, 최근 2019년에 말씀하셨던 그 헝가리 관광 유람선 아주 다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지금 진짜 세계적으로 놀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잘해서. 그래서 사실 유전자 감식 기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6.25 전사자 유해 확인이 낮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오래된 유골, 뼈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염색체와 미토콘드리아 이 두 가지 DNA는 당연히 있습니다. 단지 그 시간이 흘러서 이들 DNA 일부가 손상되거나 양이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률이 기대보다 저조한 이유가 되어 유골에서 염색체 다형성 DNA 마커로 얻어지는 결과가 약 6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골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미토콘드리아 DNA 변별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 유가족의 경우도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잠전할 당시 우리 전사자들은 미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가족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양부모나 자식이기보다는 삼촌 이상으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 상황상의 문제점이 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행정부재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가족 확보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뭔가 개선안을 세웠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존 데이터의 품질 관리 등을 시행하게 되면 조금은 신원 확인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네.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와 더불어 이제 유교 전사자 신원 확인률을 높이는 방안 꾸준히 모색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과장님, 네. 국방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해 발굴 사업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럼 국민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방금 조금 전 이제 박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6.25 전사자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유가족분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유해 발굴 감식단과 함께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네. 친족 및 외가측 8촌까지 유전자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이 끝나고 한 2, 3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8촌까지 하면 그 가족 수도 훨씬 더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가족분들이 이러한 전사자를 찾음에 있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유전자 시료 채취에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도 유가족일 수 있습니다라는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유해 발굴 감식단의 신원 확인 센터가 지난 3월에 새로 오픈을 했잖아요. 네.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단장님. 저희는 현재 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안에 저희 부대가 위치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건물에 추가해서 옆에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 내용이 신원 확인 센터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 건물에는 1층에는 저희가 발굴된 유해를 보관하는 시설이 있고요. 2층에는 감식하는 시설, 3층에는 유전자를 분석하는 시설이 있어서 이제 신원 확인 센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감식하는 기능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본청 안에 사무실과 연계해서 좀 좁은 공간에 밀집돼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하나 유전자 분석 기능은 가장 중요한 협업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까지는 지휘 체계도 조사본부 소속이었고 위치도 조사본부에 있었는데 작년 1월부터는 이제 지휘 체계는 저희 단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네.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이제 다시 저희 단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고 네. 또 넓고 체계화된 어떤 공간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감식이나 유전자 분석 업무도 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신원 확인 센터 설치 정말 고무적입니다. 교수님, 신축에 대해서 또 특별한 어떤 당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국방부 유해 발굴단은 몇 년간 그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을 심도 있고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인류학적 시험도 국내 최고의 시설을 지니고 있고 네. DNA 분석에 관한 연구 시설도 국내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좋은 시험 환경을 지녔습니다. 네. 저는 첫날 이 준공식장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는데 이제 필요한 건 전문화되고 숙련된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인력의 전문성이 뒤지는 거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만 외부의 전문가들과도 소통하면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 빠른 시일 내에 공인 시험 기관으로 발돋움해서
유해 발굴과 유가족 시료 확보에 최대 성과를 얻기를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내외부적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축적된 DNA 데이터베이스의 결과를 품질 관리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가족 품에 안겨드리고자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되면 이 신원확인센터가 그만큼 성과를 올려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 관련해서 이제 통합 기능을 이제 발휘하게 될 예정이고,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 시급할 것 같고요. 또 신기술을 같이 또 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노력을 지금 저희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과장님 어깨 무거우시겠지만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과장님, 제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국민이 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만 그 호국 영웅들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뭐 미국, 일본, 뭐 중국 어떻습니까? 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월남전 이후 전사자에 대한 유해의 발굴과 그다음에 신원 확인, 송환 사업 등에 대해서 국방성 내에 있는 포로국 및 실종자 확인국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구나. 네. 그 외의 국가들은 그러한 능력이나 규모 면에서 다소 이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국방부 또는 보훈부처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해 발굴 감식단과 같은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방부 유해 발굴 사업 현재 한반도 중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지역에서만 지금 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 지역은 어떤지 왜냐하면 6.25 전쟁이 북한 지역에서 많이 또 일어났거든요. 전쟁을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한 지역에도 우리 국군 전사자가 약 한 3만여 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업하고 있는 우리 담당자분이나 혹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도 하루빨리 그분들을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모셔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 지역에 대한 발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당장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서 전사 자료를 수집하고 또 언제든지 여건이 호전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전사자를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전사자를 찾아서 모시기 위해서 발굴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거기 화살머리 고지는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측 지역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좀 마음이 좀 아픈 게 지금 북한 지역에 묻힌 호국 영웅분들 귀환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해 2020년에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하와이로부터 우리 국군 장병 유해를 모셔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직접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발굴하는 여건은 현재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북한 지역에서 발굴돼서 하와이로 이제 송환된 유해 중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정밀 감식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국군 장병으로 확인된 그러한 장병에 대해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약 239분을 고국으로 모셔와서 현재 가족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전쟁 참전국들 피해가 컸을 텐데 혹시 미수습된 유해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6.25 때 참전한 유엔 참전국 중에서 이제 시신을 찾아가지 못한 나라가 13나라거든요. 인원은 약 8,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미군이 한 7,500명 정도 되니까요. 아직도 그분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감식 결과 군인이 아닌 뭐 유엔군, 뭐 북한군, 중국군일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분들을 모아가지고 네. 국적 판정 심의를 해서 어. 국군이 아니고 이제 외국군으로 판명이 되면 그분들을 그 나라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대부분 유엔 참전국 중에서 이제 미군은 본국으로 송환을 원하고 네. 또 송환을 원하지 않는 나라들은 참전한 나라에 묻히기를 원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에 저희가 모시게 되고요. 예. 또한 6.25 때 적으로 싸웠던 이제 북한이나 중국군의 이제 시신 같은 경우는 중국은 매년 14년부터 매년 송환을 중국으로 직접 하고 있고요. 북한 경우에는 파주에 있는 적군묘지에 매년 저희가 안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임시묘지에다. 네. 정말로 그 따뜻하네요 지금. 네. 지금 이제 국방개그맨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폭풍 질문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네. 국민들의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진척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유해 발굴 사업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인력 부족이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방 개혁할 때도 이 병력 감축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사실 유해 발굴 이게 전투 임무는 아닌데도 많은 현역병들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앞서 저 과장님도 약간 언급하셨는데요. 매년 한 70개 지역에서 40개 대대가 유해 발굴을 하는데 연인원으로 치면 10만여 명의 장병이 참여를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투 임무는 아닌데요. 발굴 현장에 있는 병사들은 그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가치를 발굴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도에 이제 동해안에 근무하는 병사가 군복무를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서 곧 강제로 전역해야 될 그런 시기에 우연히 그 부대가 유해 발굴을 하게 됨으로써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병사가 이제 유해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생각하는 게 있고 그 선열들의 어떤 선배들의 어떤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느껴가지고 생각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전역할 때는 모병병사로 전역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직접적으로 전투행위라고 하는 관점도 있지만 그런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가치에 대한 부분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모르는 이런 깊은 뜻이 다 있네요. 과장님, 국방부에서는 그럼 어떤 계획을 또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방향에 따라서 전투부대의 장병들은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큰 방향 틀을 가지고 향후 5개년 사업으로 예산이나 혹은 과학기술 발전과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단기 과제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또는 기술력의 그런 발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유해 발굴 사업도 예산 확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요, 또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미제 사건의 경우에 이제 추후 과학 기술을 발달할 때를 대비해서 유류품이나 그 두개구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서도요, 이렇게 미래 기술 발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유해 신원 확인 측면에서 제안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2001년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9.11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DNA 신원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머지 찾지 못한 절반의 희생자는 보관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신원 확인 방법이 개발되면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러한 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차세대 영비 서열 분석법을 전사자 신원 확인에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수년 전부터는 동위원소 분석 방법이라든가 또는 엑스레이 분석 방법 등 그 다양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죠. 네. 유해 발굴단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다용성 마커인 STR 분석과 함께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법이라든가 SMP 분석법을 보조적인 활용 체계로 운영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발굴된 이 호국 전사자 유해와 관련된 유가적 DNA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검증되고 발전된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네네. 국방부도 다 계획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공지능이나 혹은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향후에 이제 발굴 사업에 적용할 지중 탐지 핵심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22년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네. 부처 연계 개발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국방부와 또 과기부, 산자부와 합동으로 5개년 연구 개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그간 저희가 추진해왔던 대규모 인력 투입의 그러한 전면 발굴에서 소규모, 즉 선택과 집중을 위한 소규모 인력에 의한 정밀 발굴로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장님,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 드리는데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유해 발굴 사업 문제는 없는 건지 예전처럼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 저희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제한된 가운데 저희도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야전 부대와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조치를 강구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부여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추진 현황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호국 영웅들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하면 좋을지 또 당부 말씀 등등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까지 발굴된 전사자 유해와 관련 유가족의 DNA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해를 가족의 품에 안겨드리는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지닌 신원확인센터도 문을 열었으니 저는 미래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전사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서 자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도록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 지혜 있으면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단장님. 예, 우리 한 교수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과 또 저희가 미래 지향해야 될 좋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잘 적어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하신 그 선배 영웅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유해 발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방부와 유해 발굴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 성격으로
추진해 왔다고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참여하는 보편적 정책 사업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부처 간의 협업도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한 정책 개발 그리고 신기술 접목해서 유가족 찾기 운동 계속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잠깐만. 국방 포커스 시그니처 요점 정리.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 줄 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국민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땡땡땡이다. 한마디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책 사업이다. 좋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번엔 단장님도 한번 한 줄 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네. 슬로건으로 대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건 좋습니다. 예. 자, 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저희도 한번 네, 슬로건 외쳐. 좋아요. 네, 한번 네. 저희도 한번 외쳐보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자, 그러면 네. 그들을 합니까? 네, 네, 네.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들을 하면 마지막에 이게 딱 할 때 하시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국방부 대표적인 보훈 정책 유해 발굴 사업이 어느덧 올해 2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개해드렸듯이 신원 확인 센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개소가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참여 거듭 부탁드리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책무이고 반드시 완수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국민 여러분,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34년 드디어 경항공모함이 전략화될 예정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항공모함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 됩니다. 경항공모함의 항모 전단까지 꾸리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무리한 계획입니다. 경항공모함에 대한 논란 종식, 완벽 정리를 원한다면 국방 포커스!